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4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맨유 팬들은 현재 산체스 폼에 매우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몇 맨유 팬들은 이미 SNS 상에다 산체스를 데려온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산체스는 1월 달에 아스날에서 맨유로 미키타리안과 섭딜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 당시에 많은 맨유 팬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었고, 전 바르셀로나 선수이며 월드 클래스급의 선수인 새로운 클럽에 딱 맞는 완벽한 선수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산체스는 현재 6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했으며 세비와의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교체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무리뉴의 전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몇몇 팬들은 이미 그의 실력에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전술적으로 이제 겨울에 옮겼을 때는 사실 이것저것 맞추기 힘들죠. 네. 챔피언스 리그를 이제 세비야 경기 때 올해는 처음 뛴 거잖아요. 네. 유럽 한번 뛰다가 괜찮아지겠지. 워낙 지금 맨유 자체가 좀 여러모로 뭐 선수들의 좀 문제도 있고,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여러 좀 약간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저것 말이 많이 나오니까 산체스도 뭔가 좀 답답할 거예요. 오자마자 답답함을 나타냈으니까. 그냥 아무튼 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떠한 좀 빨리 효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냥 산체스가 들어온 건 맞지만 티가 별로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팬들이. 산체스급 선수가 오면은 뭔가 확 달라지길 바라는 건 또 팬들 입장에서 또 맞는 말이기도 하지. 다음 소식은 풋볼 이탈리아 소식에 따르면 AC 밀란의 골키퍼인 지안루이지 돈나룸마의 미래가 예측 보도되고 있습니다. 풋볼 이탈리아에 따르면 돈나룸마는 파리의 이적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파리는 현재 AS 로마의 알리송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도 원하고 있지만 AC 밀란의 돈나룸마가 이제 현실성도 가장 높고 이제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일 높기 때문에 그를 이제 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노 라이올라와 파리 생제르맹 사이에서는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한편 돈나룸마는 지난 여름 AC 밀란과 재계약 과정에서 불편함 한번 겪었었고, 지난 12월에는 라이올라가 이 계약이 현재 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번 불똥이 튄 적도 있었는데, 뭐 지금 밀란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금전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필드 플레이어를 먼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좀 제일 비싸게 좀 팔 수 있고, 좀 팀하고 좀 불협화음도 있었던 돈나루마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 빵꾸 났나? 아껴 쓰는구나. 아무튼 돈나룸마의 이적설이 대두가 되었어요. 너무 어리긴 한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 정도에서 뛰려면 뭐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 경험도 좀 있고 이것저것 뭔가 보여준 커리어가 있어야 되는데, 돈나룸마가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그냥 뭐 잘해주기도 하고 차세대 이탈리아 대표팀 이제 주전 골키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너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오랜만에 그걸 봤어요. 파리 생제르맹 하고 바르셀로나 저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극적인 그 사건, 그거를 그냥 로베르토가 재계약한 것 때문에 잠깐 생각나서 다시 봤는데, 그때 골키퍼가 트라프였잖아요. 다시 보니까 트라프가 엄청나게 많이 먹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아레올라가 올 시즌 결국에 주전 먹은 이유도 트라프가 그 사건, 그 경기 때 완전히 너무나 큰 충격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뭐 그냥 대패를 하기까지 트라프가 전혀 뭐 막아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밀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생각 나네요. 파리하고 지금 돈나루마가 이적설이 대두되다 보니까 갑자기 좀 트러프가 그래도 계속 주전 먹고 있었는데 아레올라한테 줄 정도면 그냥 파리에서는 이제 빠이빠이 해야죠. 네, 돌아가야지. 뭐 독일로 돌아가든 딴 데로 가든. 아무튼 갑자기 어제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 아, 영어 버전을 보고 싶은데 유튜브에는 아랍 버전만 올라와가지고 근데 아랍 버전도 재밌어요. 생각나시는 분들은 그냥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니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보니까 재밌더라고. 다음 소식은 AS 로마의 레전드인 토티가 공식 인터뷰에서 살라가 지금 현재 리버풀에서 보여주는 모습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티는 살라에 대해서 말하길 최근 그가 보여주고 있는 수준은 그가 현재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하지만 자신은 그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토티는 살라랑 같이 뛰면서 그를 잘 알고 있는데 그는 좋은 선수이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어하는 유형의 선수이며 더 좋아질 것이 확실한 노력파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며 그는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하는 편인데 항상 팀에서도 먼저 나와서 훈련하고 가장 늦게까지 훈련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으며 훈련도 제일 열심히 하고 코치들의 말도 잘 듣고 경청하며 그런 노력형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라고 뭐 이제 미션을 주거나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고쳐 나가려는 그의 성격 때문에 그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처럼 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그는 꾸준함이 유지가 될 것이고 아마도 그는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극찬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살라가 로마에서도 네. 선수들과 유대관계도 좋았던 것 같고 심지어 그 살라가 그 얼마 전에 첼시랑 그때 붙었을 때도 그 첼시의 코칭 스태프들 아직 남아있는 뭐 관련된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 보니까 관계가 사람 대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되게 뭐랄까 서글서글하고 뭔가 그 미움을 받지 않는 스타일인가 봐요. 부럽네요 좀. 뭔가 좀 그렇게 잘 뭐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것저것 뭐랄까 그 평판이 좋으면 뭐 주변 선수들부터도 도와주려고 항상 노력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데 전 리버풀 팬이니까 마네가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저는 마네를 왜 욕을 안 했냐면 나 마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마네가 분명히 저번 시즌 막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막 잠깐 뜰 정도로 마네도 지금 살라가 잘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무조건 마네만 했었지. 뭐 리버풀에 마네 없으면 안 된다. 리버풀에 뭐 마네 꼭 필요하고 올 시즌도 마네가 잘해야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살라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엄청나게 초반 레이스부터 이제 꾸준하게 잘해줬고 그 모든 이제 언론의 집중, 그다음에 구단의 집중, 뭐 선수들의 집중까지도 다 살라한테 가니까 내가 사람이라면 성격이 좋아도 좀 뭔가 그 경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료긴 한데 동료 겸 경쟁자니까 뭔가 그런 데서 오는 압박감이나 뭐 좀 서운함이나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클롭이 마네를 저번 시즌 때부터 쓰는 것처럼 썼던 게 아니라 살라를 좀 더 중용하면서 마네가 왼쪽으로 돌아갔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수도 사람인지라 뭔가 심리적인 여파가 많이 좀 받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네한테 뭐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 또 둘이 약간 불화설이 잠깐 떴어요. 떠가지고 뭐 살라가 아니다 그런 일 절대 없다 뭐 마네가 항상 잘 챙겨주고 있고 뭐 둘이 대화도 잘 되고 있고 같은 아프리카 선수로서 또 근데 살라가 또 잠깐 또 위험했던 게 그때 아프리카 올해 선수 그 3명 중에 2명이 마네랑 살라랑 오바명이었는데 결국 살라가 상을 탔죠. 또 같이 가가지고 또 이제 마네가 뭐 들러리는 아니지만 그냥 약간 또 모양새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 나왔는데 살라도 마네한테 많이 몰아주려고 하고 마네도 그게 고마워서 살라한테 많이 몰아주려고 하고 그냥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살라가 사람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저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겠지.
뭐 살라에 대해서 안 좋은 뭐 이야기나 뭐 소문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전혀 들려오지 않으니까. 요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선수들의 뭐 행동거지나 아니면 SNS에서 뭐 발언하는 거나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데, 뭐 살라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튼 지금같이 잘 해주면 좋지. 근데 워낙 또 둘 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살라가 훨씬 좋지만 뭐 사람 일 또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또 유지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지켜봐야죠. 일단 서로 잘 으쌰으쌰하고 가면 되지 뭐. 네, 아무튼 살라의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서 뭐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은 프랑스 RMC 소식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대통령인 조지웨와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과 함께 식사를 한 음바페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킬리앙 음바페는 조지웨와 대통령과 디디 드록바 등의 유명 인사와 함께 마크롱과 대통령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았으며 수트를 차려입은 음바페가 엘리제 궁전 내 계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사진 세례를 받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궁 안으로 들어갔고, 이날 식사는 라이베리아 조지웨아 대통령의 공식 방문 때문에 마련이 되었고, 마크롱의 특별 호의로 인해 여러 손님들이 추가적으로 초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프랑스 축구협회장인 노엘과 프랑스 전 펜싱 금메달리스트 로라 플레셀,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의 전설적인 공격수 디디 드록바,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승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음바페까지 이 자리를 함께 이제 했으며, 카메룬 아버지와 알제리인 어머니를 둔 음바페는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의 스포츠 발전을 돕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혔고, 그는 기자들에게 말하길, 저는 이번 식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정말 보람찬 경험이었고 모두 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자신의 국적은 프랑스인이지만 자신의 핏줄에는 아프리카인 핏줄이 흐르고 있고, 따라서 아프리카의 스포츠 발전은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만약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것이고, 스스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음바페가 자신의 핏줄에 관해 뭐 이것저것 아프리카 스포츠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선수들이죠. 뭐랄까 좀 아프리카 핏줄을 가진 이 프랑스 사람들, 이민자들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스포츠 관련 뭐 아프리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음바페가 그 신성적인 선수로서 이제 또 아버지가 카메룬인이고 어머니가 알제리 사람이니까 다 아프리카 핏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대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무튼 이때 영상 보니까 엘리제궁 앞에서 잠깐 수트 입고 나와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웃으면서 잠깐 인터뷰하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음바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풋볼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축구연맹과 만날 예정이 된 상황이 된 후에 AC밀란은 낙관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AC밀란과 이탈리아 축구연맹의 미팅에 앞서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소식이 이탈리아 통해서 전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토요일로 예정되었던 밀란의 단장인 파소네와 축구협회 회장인 로베르토 간의 미팅이 다음 주 수요일로 미뤄졌고, 해당 언론에 따르면 소유주인 리옹형의 파산설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긍정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흐를 것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 밀란 어떻게든 뭐 이탈리아 측에서도 AC 밀란이 파산되는 걸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 건지를 뭐 일단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밀란이 정말 그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고 좀 규모가 큰 클럽이니까 다행이지.
에투? 에투 아직 뛰어요. 잘하고 있고. 터키에서. 얼마 전에 이적했잖아요. 겨울에 이적해서 겨울에 다시. 터키에서 터키로. 맨유 바르셀로나 레전드 매치 때 그때 에투 나왔었나? 모르겠네. 에투 잘 뛰고 있는데 지금도? 잘 뛰고 있어요. 네. 골도 잘 넣고 있고 지금. 아무튼 NC밀란 소식은 아마 계속해서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좀 달라지는 소식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세르지 로베르토의 재계약 소식을 컨펌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바르셀로나와 4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바이아웃으론 5억 유로 한화 6,635억이라고 했으며 로베르토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자신은 항상 이곳에 있길 원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바르셀로나 팬이었습니다. 전 12년간 바르셀로나에 있었으며 자신의 목표는 가능한 만큼 바르셀로나에 오랫동안 남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같이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공식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재계약 소식도 선수들과 함께 이제 인터넷 같은 걸로 바로바로 라이브로 또 이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로베르토 너무 좋죠. 네. 요즘에는 그 미드필더들이 풀백에서 뛰는 경우가 많죠. 뭐 밀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킴미도 있었고, 로베르토도 있었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많은데, 로베르토는 참 잘해줘요. 네. 저도 이 선수가 사실 중앙에서 뛰는 것보다는, 사이드에서 뛰는 게 좋긴 한데, 또 그렇게 뛰어버리면은, 세멘트가 너무, 동떨어져 버리니까, 안 되긴 하는데, 나오면 잘하니까, 로베르토가. 원래 바이아웃이 500억대였어가지고 여름에 콘테가 그렇게 얘를 데려오려고 엄청나게 찔렀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바르셀로나 남고 싶대가 다 거절했죠. 거절했고 이제 의리를 좀 보여줬죠. 의리도 보여줬고 본인의 꿈이 워낙에 이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뛰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로베르토 이 재계약 소식 때문에 아까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잠깐 또 몇 번이나 파리 경기를 돌려봤는데 그때 그 시점에서 올라가서 옵사이드 걸리지 않도록 정말 선 딱 지키고 들어가서 집중력 있게 또 날라가지고 그걸 또 맞추는데 정말 그 골을 로베르토가 넣었다라는 게 뭐 대단한 거죠. 선골이니까. 라마시아에서 키워낸 최근에 가장 잘된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이 선수 말고는 사실 최근 없죠. 네. 저는 나오지 않고 있죠.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엔리케가 다 말아먹어가지고 그리말도도 있었으면은 애초에 디뉴도 안 사도 됐고 했는데 엔리케가 그리말도도 팔아버려가지고 멍청한 게 진짜 나 엔리케가 생각하면 또 열받네. 그리말도 벤피카에서 얼마 잘하고 있어 지금. 디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말도 진짜 참 잘해주고 있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개떡같은 게 팔아먹어가지고. 아무튼 로베르토가 최근에 여자친구랑 사실혼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동거하면서. 네. 행복하게 맨날 요리하는 사진도 많이 올리고 여자친구랑 어디 뭐 놀러간 사진 다 여자친구랑 함께 뭘 하더라고요. 부러워. 요리도 많이 하고. 탄탄대로지 뭐. 근데 본인은 아직도 미드필더에서 더 뛰고 싶어요. 네. 오른쪽 풀백보다는 물론 나하면 너무 잘해주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미드필더로 뛰고 싶어하는 게 팩트니까. 다음 소식은 카데나 세레에서는 공식 인터뷰에서 발렌시아의 콘도그비아가 말하길 자신의 돈으로 2,500만 유로를 지불해서라도 계속해서 발렌시아에서 뛰고 싶다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인터밀란은 현재 혼돈 속에 있으며 2년 동안 총 5명의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가능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돈으로 발렌시아를 위해 2,500만 유로 한화 330억을 지불해서라도 이 팀에서 꾸준하게 뛰고 싶다라고 이제 잔류 의지를 공공연하게 알렸으며 그는 실제로 스페인에서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선수 자체가 인터밀란에서는 또 안 좋은 경기력이었고 또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인터밀란에서는 또 안 좋은 경기력이었어. 그것도 이제 사실은 또 사실이니까 뭐 사실인 거는 또 생각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발렌시아 가면 돼요. 서로 그냥 칸셀로 보내주고. 근데 칸셀로가 이제 인터밀란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칸셀로도 발렌시아 나가고 싶어하고 얘는 인터밀란 나가고 싶어하니까 또이또이 그냥 트레이드 하든가 아니면 뭔가 좀 금액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면 좀 뭐 서로 잘 알아서 이제 해야겠죠. 다음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의 라모스는 레가네스전 경고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열렸던 어제 새벽에 열렸던 그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레가네스전 경고로 인해서 프리메라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레알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4라운드에서 레가네스와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했고 이날 라모스가 주전 센터백으로 출전했는데 라모스는 전반 6분 우나이 버스틴자의 득점을 맞지는 못했지만 풀타임 동안 짠물 수비를 보여주며 레알의 3대1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라모스는 이날 거친 플레이로 경고를 받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라모스는 후반 11분 상대 윙어인 나빌 엘자르의 목을 잡아챘고 이 광경을 본 심판이 달려와 라모스에게 노란색 카드를 주며 이 경고로 인해서 라리가 역대 경고수 1위에 올라서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스페인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 기록을 보도를 하였습니다. 깡패지 깡패. 상남자? 상남자. 풀어 얘기하면 깡패 새끼. 아직도 그 메시 뒤꿈치를 아주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남네. 푸열 면상 때리고, 사비 면상 때리고, 다 때리고 그냥. 재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지. 실력은 실력이고, 더러운 거 더러운 거고. 페페랑 둘이 아주 그냥 대단했지. 페페는 손 밟고 얘는 뒤에서 뒤꿈치 가격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옛날에 생각해보면. 유로파리그 16강 그래요? 그거 오케이. 다음 소식은 레반도프스키는 네이마르의 파리 이적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피니 자하비를 그의 새로운 에이전트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네이마르가 파리로 이적하는데 연관이 되었던 자하비는 레비의 새 에이전트가 되었으며 레비는 자신의 미래에 관한 루머들을 떨쳐냈었으나 이스라엘 에이전트 고용은 그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고려하기에 또다시 불씨를 붙일 것이고 이 사건에 관해 레비의 에이전트가 폴란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하길 그가 나와 함께 협조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며 나는 레반도프스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는 훌륭한 축구 선수이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요 클럽들의 관심을 이것저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며 자하비는 보도된 레알 마드리드
이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길 레반도프스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이냐라고 오늘도 수차례 질문을 받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뿐이며 이제 내가 에이전트가 되었으니 자신의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자하비는 네이마르 이적에 큰 역할을 수행했고 프랑스 쪽 보도에 따르면 그가 파리의 안테로 엔리케 단장과 매우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레비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설이 계속해서 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다시 불거질 수는 있겠죠. 레비가 에이전트를 바꾼 거는 좀 주목해 봐야 될 문제죠. 네. 베라티도 얼마 전에 에이전트를 바꿨고 레비도 에이전트를 바꿨고 에이전트를 바꾸는 이유는 왜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오늘은 조용하네요. 뭐 어떤 게? 오늘 시끌시끌해요 오늘. 다음 소식은 스페인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의 파울리뉴의 최근 폼이 저하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파울리뉴는 첼시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그의 퍼포먼스가 충분히 좋은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계속해서 연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지만 그의 폼 저하는 쉼없이 1년을 뛰었다라는 사실로 설명이 되고 있고 파울리뉴는 광저우에서 이제 시즌 도중에 바르셀로나로 합류를 했고 발베르데 감독은 그를 재빠르게 팀에 융합시켰으며 많은 출전을 제공했습니다. 파울리뉴는 이번 시즌 총 광저우와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경기를 합치면 73경기를 뛰었고 바르셀로나에서 35경기, 광저우에서 29경기를 연달아 뛰고 돌아왔으며 브라질 대표팀에서 9경기까지 뛰고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월드컵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며 파울리는 이번 시즌 광저우가 출전했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2017년 2월 22일부터 리그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에스파뇰 경기에서 오른쪽 이제 미세골절 부상을 입었고 이 또한 그가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될 것이었던 설명이 될 수 있고 이제 발베르데 감독에겐 그가 다시 100% 몸 상태로 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고 쿠티뉴는 파울리뉴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공격적인 부분만 해결이 가능하며 안드레 고메즈는 바르셀로나가 바랬던 역동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없이 또한 바르셀로나가 경기력 저하가 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울리뉴 자리에 쿠티뉴 넣기에는 쿠티뉴가 수비적인 롤과 이제 연결해서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으니까 파울리뉴를 꾸준하게 써왔던 건데 파울리뉴가 중앙에서 계속 쉼없이 경기를 뛰다 보니 체력적 한계가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 뭐 그 얘기하는 거겠죠. 최근에 경기를 안 좋았던 거 맞으니까. 일단 바르셀로나 일단은 리그에서 좀 안 줄 수 있는데 챔스에서 첼시랑 경기했을 때 워낙 그 오른쪽으로 나와서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그래 너무 지금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뛰는 선수들만 뛰다 보니까 과부하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걸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발베르데도 고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고집이 있어. 고집이 있어. 덴벨레 있어요, 덴벨레. 쿠티뉴도 있고. 근데 쿠티뉴는 첼시 경기 못 뛰는 거지. 이제 챔스를 뛰다 들어왔으니까. 이승우는 베로나잖아요. 네. 이탈리아. 다음 소식은 영국 BBC에서는 바추아이에 대한 인종차별적 챈트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렸던 아틀란타 홈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경기에서 아틀란타 홈에서 경기가 끝난 후
바추아이는 스탠드에서 원숭이 울음소리를 내는 이제 관중들의 소리를 들었으며 피파가 가장 중대사로 생각하고 있는 인종차별적 챈트를 한다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바추아이가 스스로가 언급을 했습니다. 바추아이는 자신의 SNS에서 우리는 너희들과 싸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너희들은 남은 경기를 집에서 TV로만 즐기라고 말해주었으며 아틀란타는 골 합계 점수 4대3으로 이제 패배하며 탈락을 했습니다. 지난달 아틀란타는 나폴리의 수비수 쿨리발리에게도 인종차별적 챈트를 외치다가 경기가 잠깐 중지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지, 예전에 그 흑인 선수들에게 저기 던져줬잖아, 바나나. 그래서 문제됐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그때 막 그 브라질 애들이 다 막 그 바나나, 아니면 흑인 애들이 다 바나나 먹으면서 막 그 일부러 더 독려해주고 했던 거. 아, 백인이 아주 그냥 철령이네, 철령인. 다음 소식은 스페인 스포르트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재계약한 로베르트를 주목을 했고 그의 또 다른 인터뷰를 중점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세르지 로베르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저는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어린 선수들에게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다른 오퍼에 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마침내 이제 팀 어린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자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뛰지 못할 때 벤치에 있거나 집에서 경기를 볼 때였으며 하지만 항상 경기장에서 뛰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많은 경기를 미드필더로 뛰어왔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라이트백으로서 더 많은 경기를 뛰고 있으며 다른 포지션에 적응하는 것은 스스로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게 해주는 좋은 변화였고 스스로 팀을 돕는 게 가장 중요하며 원하는 것이었고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던 전임 감독인 엔리케 감독과 프로를 데뷔를 시켜준 펩 가르디올라 감독에게도 이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로베르토는 개인적으로 유일한 목표는 세르지오 부스케츠와 페드로를 따라서 누캄프에 가는 것 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이 이제 이렇게 다시금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르토메 회장도 그의 발언에서 덧붙이길 어린 선수들에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세르지는 많은 선수들에게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인내심을 겪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는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많은 팀의 오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남기로 결정해준 그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바르토메오 회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마클로블님 저희 방 뉴스 안 보시는군요. 네. 카라스코 얘기는 벌써 이전했어요. 오늘 말고도. 네. 이전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걸. 네. 그러면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다음 소식은 이제 스페인 스포르트에서는 세르지오 부스케츠를 극찬한 스티븐 제라드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티븐 제라드가 말하길 이전에 그를 상대할 때 결국에 그를 압박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으며 그 당시엔 그를 압박해봤자 짜증만 났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근접할 수가 없었고 그에게서 공을 뺏어낼 수도 없었으며 그에게 가까워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고 만약 자신의 그 포지션에서 나와서 다시금 그를 압박한다라고 해도 90분 내내 그를 따라다니는 게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처럼 느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상대에게 있어 완전히 악몽적인 선수였고 그를 마크하며 봤을 때 심지어 땀도 별로 흘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부스케츠가 오랫동안 그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로 군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라드가 이제 극찬을 하면서 이만큼의 선수를 찾는 게, 그리고 이만큼의 선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너무나도 이제 뭐 대단한 거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뭐 딱 한 가지 내가 항상 부스케츠를 어떻게 뭐 평가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건데, 바르셀로나에서 부스케츠에게 밀려서 떠나왔던 야야 투레가 맨시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시켰죠. 네. 그 말 한마디로 끝나죠. 야야 투레가 부스케츠 때문에 완전히 뭐 참업 신세는 아니었지만 본인은 더 많은 경기를 뛰고 싶었고 프리미어리그 맨시티로 와서 씹어먹고 우승을 했죠. 그렇게만 말해도 부스케츠가 얼마나 그 바르셀로나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그 당시 뭐 지금도 워낙 훌륭하지만 깔끔하고 잘해주고 있으니까. 부스케츠는 그냥 그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생각하면은 뭐 좀 강인하고 그런 거보다는 부스케츠 같은 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잘하지. 잘하는데 부스케츠 좀 쉬어야 되는데 걔도 못 쉬고 있고, 너무 많은 선수들이 지금 제대로 잘 못 쉬고 있어 바르셀로나에서. 그런 선수가 있으면은 사실 아무리 좋은 수비형미들의 유망주가 있어도 감독 입장에서는 쓰기가 힘들지. 부스케츠가 워낙 연결고리 좋고 딱 그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어디까지를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딱 알고 있고, 어디까지 수비를 또 보완을 해주고 도와주러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 판단이 너무 잘 맞는 거고, 바르셀로나 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사비 강성 말하는 DNA를 갖고 있으니까 그곳에 잘하다 저렇게 극찬할 정도면 엄청난 선수라는 거겠죠 뭐. 리버풀의 에이스는 이 살라인데, 이 살라가 머지사이드 피쉬앤칩스 가게에서 등장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리버풀 팬들은 그들의 스타 살라가 머지사이드에 위치해 있는 피쉬앤칩스 가게 등장해서 깜짝 놀랐으며, 그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30골을 넣으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25살 선수는 리버풀 테이크아웃 식당의 직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TV 광고를 찍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며, SNS에 기재된 영상에서는 식당의 직원이 살라의 팬이었는데 이 살라가 먹은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이제 농담하는 등 이 가게 안은 훈훈한 분위기였다라고 하며, 살라는 실제로 더 파크라는 펍과 대리 매트복싱 아카데미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살라를 보는 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카메라 있잖아요 여기. 광고 찍나봐요. 뭐 이집트에서 뭐 피쉬앤칩스 뭐 이런 거 막 먹고 가면은 갑자기 막 회오리 바람 훅 불더니 막 과자로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가? 네, 아무튼 뭐 이집트 뭐 과자 광고 같은 거겠지 뭐. 학생같이 옷을 입었나요? 귀엽다. 결혼할 때 사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애기같이 꾸미고 결혼했던데 완전. 영국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는 데는 어디든 맛있는 데는 맛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어디든 가도 맛있는 데는 맛있지, 맛없는 데가 맛없고, 그쵸? 네.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사 먹으러 간 사람 같다 진짜. 선수들은 몸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튀김류를 좀 많이 안 먹잖아요. 뭐 먹긴 먹겠지만. 귀여워. 되게 그냥 살라 볼 때마다 느낀 건데, 사복 입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막 컴퓨터 잘하는 사람 같아. 막 엄청나게 IT 쪽에 막 되게 막 똘똘해가지고. 그 미국에 그 어디죠? 그 IT 업계들 막 모이는데? 뭐라 하지 거기? 아직 까먹었나요?
거기 막 그 출근할 것 같고 막 아침에. 아 실리콘밸리 그래. 실리콘밸리. 아침 거 가기 전에 회사 가기 전에 잠깐 밥 먹으려고. 귀여워. 그 리버풀 처음 왔을 때도 리버풀 식당 가서 선수들이랑 인사하는데 그 뭐지? 그 리버풀 주스기? 그 오렌지 주스를 짜주는 앞찾기 같은 걸 한참 보고 있더라고.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그거를 되게 한참 보고 있는데 되게 웃겼어. 되게 그 영상이. 약간 그런 거 이게 뭐라지 그 왜 움짜 같은 거 보면은 그 스파게티 만드는 그 영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움짜 같은 거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거 반복되는 거 그런 거에 눈이 잘 가나 봐. 귀여워. 시간 잘 그 시간 금방 가. 그 나는 그거 안 좋아하는데 뭐지 그거? 그 왜 그 스파게티 중에 왜 번데기처럼 잘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뭐라 하지? 나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고 난 면 그 이제 스파게티 일반 좀 얇은 면을 좋아하는데 아 뭐라 하지 그거? 딱 손가락 마디만하게 나오는 거? 푸실리? 푸실리 맞나? 그런 거 나오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 누가 그 공장에서 찍었는지 그 영상 같은 게 있는데 운짜 같은 거 그지? 마카로니는 되게 조그만 거고 마카로니는 그 손톱 반만한 거 아닐까? 손톱 맨 위에 마디만한 거 아니야? 그게 마카로니 아니에요? 뭔가 시원하잖아 그 영상 그 움짤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무한 반복이니까 나도 푸실리 맞는 거 같은데 맞아 푸실리 맞아 저거 만드는 거 있어 저거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어떠한 반죽이 들어가면 그 밀어가지고 자르고 그게 이제 계속 펜네나 푸실리가 맞아요 그 이제 움짤 같은 게 있는데 아마 푸실리나 펜네로 GFI? GIF? 그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아니 얘 눈이 그런 거 보는 거 같은 눈이어서 생각났어. 맞아. 저 리버풀 팬 맞아요. 안 그래도 또 리버풀 얘기 나오네. 다음 소식은 클럽은 여전히 나폴리의 지엘린스키를 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은 여전히 폴란드 국가대표팀 선수인 지엘린스키와 계약을 맺고 싶어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칼초 메르카토에 따르면 나폴리 스타는 여름 이적 시장에 여전히 클롭의 레이더에 있다라고 합니다. 클롭은 2016년에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었고 거의 이적이 확정될 수 있는 순간에 젤린스키는 우디네스를 떠나 리그 경쟁팀인 나폴리로 이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시즌 내내 세리아 A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클럽은 시즌이 끝날 무렵 그에게 엄청난 제의를 다시금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되고 있고 나폴리의 감독인 사리는 젤린스키를 비교하면서 제2의 케빈 데 브라이너만큼 좋은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차라리 미드를 데려올 거면 저렇게 옛날부터 데려오고 싶었던 애를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애매모호하게 막 이것저것 쩌리들 데려오지 말고. 이제는 돈을 쓸 땐 써야지. 어쩔 수가 없어. 엠네차는 그냥 이제 자유계약자가 되는 거죠. 프리에이전트가 되면서 그냥 뭐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누가 봐도 재계약을 안 할 것 같고 떠날 것 같으니까. 다음 소식은 FC 서울이 2018년 이제 새로운 시즌에 유니폼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FC 서울이 2018 시즌을 맞아 새롭게 유니폼을 공개를 했고 FC 서울이 르꼬꼬 스포티브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번 유니폼은 수도 서울의 깊은 역사와 현재 서울을 대표하는 FC 서울의 조화를 한껏 담아낸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신광훈, 곽태희, 신진호 골키퍼는 얘를 쓸 건가? 오 털봐.
어머나 어머나 털 엄청 많네. 신강훈 약간 대박이 닮았다. 대박아. 색감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색감이 되게 유니폼 색감이. 주영 파르크 있네. 폰트도 괜찮네. 깔끔하니. 확실히 박주영이나 신진호가 메인이구나. 홈 유니폼은 괜찮은 것 같고 원정은 팔은 되게 이쁜데 아 가슴에 이걸 좀 바꾸지 그냥. 차라리 뭐 아예 건발 빼든가 여기만 넣든가. 오 뭐 휘황찬란해. 오. 근데 바지가 이렇게 떨어지나? 색상이 뭐 바지 뭐 상관없지 뭐. 색감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빨간색이랑. 근데 여기도 아 스폰서가 별로예요. GS샵이. 차라리 서울 같은 팀은 그냥 다른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쉽네. 근데 색감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또 원래 서울은 뭐 원정 흰색 그리고 홈은 건빨이니까. 르꼬꾸면 좋은 적이지. 브랜드지. 다음 소식은 영국 타임즈에서는 토트넘이 토비 알더웨이럴트를 이적시키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 토비는 그의 북런던 생활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토비는 최근 협상에서 15만 파운드 2억 2,500만 원을 토트넘에 제의를 했지만 토트넘은 11만 파운드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줄 생각이 없고 따라서 토트넘은 그를 여름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 결정에 현재 포체티노 감독도 동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주급이 안 맞으니까 뭐 주급이 지금 토트넘이 토비가 8천원 8천원 주급을 8천만원 받고 있는데 토트넘의 토비도 당연히 자기 정도 선수가 되면 어느 정도 시세를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선수는 뭐 2억 2,500만원 2억 3천만원 정도 바라는 거고 팀에서는 1억 7천만원 준다고 하는 거는 5천만원 차이인데 5천만원이 엄청 크죠. 5천만 엄청 크지. 근데 토트넘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체계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 그건 오바고 케인을 올려줄 건데 네가 그럼 케인만큼 받아라 했는데 이제 선수 측은 뭐 그게 불만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토트넘도 그래 그럼 가라. 뭐 어차피 뭐 포이스도 있고 뭐 다비드 산체스 있으니까 걔네 쓸란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죠 뭐. 거기는 워낙 그 주급 체계가 깐깐해가지고 선수는 이만큼 받고 싶은데 뭐 팀이 줄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가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있나.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이면은 케인만큼 주는 거야. 지금 케인만큼. 그러면 이제 그것도 뭐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선수 측 이제 토비 측에서는 아니 내가 이 정도 핵심인데 2억도 못 줘? 이렇게 생각 들면은 떠나야죠 뭐. 근데 이렇게 뭐 케인 얘 올려버리면 뭐 케인도 당연히 올려주겠고 뭐 알리도 올려줘야 되고 에릭센도 올려줘야 되고 요리스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또 팀 입장에서는 확 올려줘 버리면 다 그만큼 달라고 할 거가 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토트넘이 알아서 잘 할 일이고 정 못 주겠다 싶으면 진짜 보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다음 소식은 영국 타임즈에서는 맨유가 데헤야의 재계약 관련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기사요, 오늘 기사. 23일.
다비드 데헤아는 맨유와 재계약할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맨유는 그의 미래를 약속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타임즈가 알렸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올여름 골키퍼와 계약을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지만 첼시의 쿠르투아와 계약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목표로 삼아온 데헤아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였었지만, 레알은 그들을 이제 리스트에서 데헤아를 빼야 될 것으로 보이며, 주급 22만 파운드 한화 3억 4천만 원을 받는 금액을 놓고 맨유가 어느 정도 이제 데헤아와 데헤아 에이전트 측과 좋은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네, 조만간 재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골키퍼가 주급 3억 4천만 원이면은 정말 엄청나게 받는 거죠. 엄청나게 잘하겠죠. 더 줘야지. 한 거 치면은 더 줘야지. 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지어 좀 싸가지고 좀 싸다 생각했는데, 네. 확실히 골키퍼는 애매모호해. 아, 그거 그 가운데로 오는 거, 그 선방한 거는, 헤딩슛 선방한 거는, 아, 그건 진짜 대박이었는데. 아, 그거는 진짜 대박이었어. 아무리 정면이었어도 그 가까운 곳에서 정확히 보고 그걸 막는다라는 게, 아, 진짜 대박이었죠. 이 골키퍼 유니폼 이런 게 있었네? 지금 봤는데. 이게 올 시즌 유니폼도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어깨선 이런 게 있네. 아, 근데 검은색 유니폼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아, 스폰서가 그지야, 쉐보레, 이게. 쉐보레가 워낙 돈을 퍼주니까 뭐 상관없지만, 아, 아무튼. 최근에 그 카툰 올라온 것도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그냥 대야가 다 막아주는 거야. 나 맨 처음에 이게 대야인지도 몰랐어. 맨 처음에, 아, 지금 뭐야, 질라탄이야? 뭐야, 머리 왜 묶고 있지 했는데, 손 보고 알았어요, 손. 대야가 진짜 남들 진짜 다 막아주면서 진짜 똥 싼 거 막아주고, 포그바 똥 싼 거 막아줘. 산체스도 있네, 여기. 무리뉴, 후안 마타. 내가 다 막아줄게. 아, 이거 보면서 약간 그거 생각났어. 쿠마. 원피스 쿠마. 뿅. 그 내가 알기로는 대야가 1번이 아니지, 아, 1번 맞나? 1번, 아, 맞나? 1번 맞아요? 아, 누가 1번 아닌데. 쿠르트가 1번이 아닌가? 1번 맞구나. 아, 쿠르타가 13번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무조건 주전 골키퍼는 1번이었는데 요즘에 뭐 1번 안 쓰는 선수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약간 흰수염같이 그려가지고 너무 늙어 보이잖아. 이게 아까 그 나왔던 소식 중 하나인데,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오늘 새벽에 열렸던 유로파 리그 경기로 빌바오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경기 전에 팬들로 충돌로 인해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라고 알렸습니다. 한 바스크인 경찰이 유로파리그 2차전 빌바오 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경기 전에 팬들 간 충돌 과정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며, 원정 팬들이 올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5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도시의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스크 지방 경찰 대변인은 경찰관 한 분이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으며, 그러나 그는 경찰관의 사망이 경기 전 벌어진 싸움 때문이라는 그 스페인 언론의 추측에는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빌바오 감독은 경기 후 경찰관의 유가족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전했으며 바스크 경찰은 경찰뿐만이 아니라 바스크 팬들과 충돌을 일으킨 스파르타크 팬들의 체포를 명했고 그들은 폭죽을 포함한 다른 물건들을 집어 던져댔다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5명의 러시아 팬들이 체포가 되었고 그들은 모두 스파르타크 팬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에서는 스파르타크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최종 합산 결과에서 빌바오가 4대3으로 이기며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부터 오늘 저녁에 올라왔던 그 브레이킹 뉴스 소식 속보인데요. 영국 언론에서는 맨유의 훈련장인 캐링턴에서 벌어진 무리뉴와 포그바의 말다툼을 주목을 했습니다. 무리뉴는 훈련장에서 벌어진 맹렬한 말다툼에서 포그바에게 이 팀의 감독은 나야 라고 말하면서 이 팀의 감독은 나야? 난 선생이고 아무튼 이 팀의 감독은 나야 라고 말하면서 둘 사이 갈등은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리뉴는 캐링턴 집무실에서 벌어진 열띤 둘만의 대화 이후에 포그바에게 말하길 이 문 닫고 나갈 때쯤에 문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똑똑히 보고 나가라고 충고를 하였다라고 하며 포그바는 무리뉴에게 자신에 대해서 전술에 대한 불행함 이 전술이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불행함과 자신이 뛰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문제를 말했다라고 합니다. 무리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포그바가 최근 몇 주 동안 마지못해 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포그바에게 주장을 했고 둘 간의 미팅은 무리뉴가 클럽 레코드 선수에게 문에 붙어있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가라며 전해졌다. 이제 이 둘만의 이제 대화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무리뉴는 OT에서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하고자 한 듯하며 24살의 포그바는 최근 5번의 경기에서 2번의 교체 아웃이 되었고 3번은 선발 출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경기에서 풀타임을 뛴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는 거죠. 지난 챔피언스리그 세비야 경기 원정 경기에서도 벤치에서 시작했으나 에레라가 전반 17분에 부상으로 교체가 투입이 되었고 포그바는 자신이 팀 부진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훈련 중에 무리뉴가 자신에게 이런저런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전제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러하군. 그렇대요. 네. 스페인 마르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영입생들에게는 아직 그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래블을 기록한 2014-15 시즌 이래 바르셀로나는 총 14명의 선수를 영입했으나 그들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경기들에 출전하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베를린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이후에 바르셀로나는 5억 유로 한화 6,645억의 이적료를 지출하며 실리생 골키퍼 디뉴, 움티티, 비달, 넬손 세메도, 예리미나, 아르다 투란, 데니스 수아레즈, 안드레 고메즈, 파울리뉴, 쿠티뉴, 알카세르, 데올로페우, 덴벨레를 영입했고 그러나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는 오직 움티티만이 선발을 보장받고 있고 이는 첼시 원정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으며 최근 이런 류의 중요한 시합들에 출전한 다른 2명은 안드레 고메즈와 파울리뉴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각각 파리와 첼시를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 출장을 했으나 불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파울리니의 경우 중국에서 4천만 유로 한화 530억으로 건너와 성공적으로 이제 뛰고는 있지만 최근 몇 주간 경기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으며 첼시에서 몹시 좋지 못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허나 지금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는 선수는 우스망 덴벨레이며 덴벨레는 2번의 장기 부상에서 복귀했으나 여전히 발베르데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있고, 발베르데는 첼시 경기 이후에 밝혔듯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듯 보이며, 지난 여름에 이적해 와서 고전 중인 또 다른 선수로는 오른쪽 풀백에 넬손 세메두가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원래 오른쪽 풀백도 아니었던 로베르토에게 밀려있는 상태이고, 로베르토 같은 유소년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잘하고 있다는 점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전혀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상적이지 못하고 바르셀로나가 고민될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틀 말은 아니죠. 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 처음에는 막 기대를 엄청나게 했던, 그래도 뭐, 파울리뉴는 여기 애들과 비교받기에는 좀 그래도 뭐, 잘한 부분이 있지만, 덴벨레나 세메드가 좀 큰 문제긴 하지. 보는 것처럼. 걱정이 되네요. 다음 소식은 비톨로는 여성 샵6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내일 중계하실 거죠? 내일 중계? 내일 중계? 어떤 중계요? 내일 중계? 잠깐만요. 내일 중계 뭐뭐 했지? 웨스트햄이랑 뭐 리버풀 이런 경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녁 경기면 중계하죠. 네, 당연히. 주말이니까 저녁 경기 중계하죠. 네. 합니다. 해요. 내일 저녁에 바로 일찍 경기부터 있으니까 꾸준하게 내일은 다 하죠. 그 다음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또 새벽에 바르셀로나 경기도 중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고 바쁩니다. 토트넘은 안 할 리가 없지. 그리고 스포티비 편성에서 봤어요. SBS에서 봐야지. SBS도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샵6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기대하겠습니다. 샵6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틀로는 언론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우리들이 여자도 아니고 불화 같은 거 없다라고 말했다가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비톨로는 시메오네와 토레스 간에 추측되고 있는 갈등에 불씨를 잠재우려고 노력을 했으나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말았으며, 그는 자신을 성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 만한 말을 함으로써 이제 그것에 관해서 이제 사과를 했고, 코펜하겐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한 경기 이후에 비톨로는 믹스존에서 이와 같이 말했는데, 우리가 여자도 아니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불화설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수들과 감독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드레싱룸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언론이 자꾸만 너무나 과장해서 기사를 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후 비톨로는 이것에 관해 여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로 인해 많은 이제 질타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사과의 뜻을 표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가 말하길 믹스존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저는 다른 이의 말과 행동에 근거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좀 말이 헛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여성 비하를 한 것은 정말로 실수였고 누군가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미안하다라고 팬들에게 말하며 사과문을 기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조심해야죠. 이건 비톨로가 말을 잘못했지. 이런, 뭐랄까, 좀, 말 자체가 이제 애초에 좀,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했으면 또,
받아주긴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너무나 이제 성차별적인 거에 뭐 인종차별, 성차별 같은 거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해외 언론에서는 벌써 포그바와 에이전트인 라이올라가 이적을 타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그바는 현재 포지션 논란 등 때문에 무리뉴 감독과 사이가 껄끄러운 상태이며 그래서 포그바의 에이전트인 미노 라이올라는 유럽 상위권 구단에 이번 여름에 포그바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을 하며 연락을 돌렸는데 지금까지 제안을 받아들인 구단은 단 한 팀도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팩트라고 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그바 뭐 지금 계속 무리뉴랑 싸운 게 보도가 되면서 뭐 어떡하냐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무리뉴하고 포그바가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텔레스 왼쪽 풀백의 텔레스는 무릎 염좌 부상으로 한 달 동안 아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연기되었던 에스토릴전을 치르던 도중에 텔레스는 왼쪽 무릎에 염좌 부상을 당했으며 회복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쉬어야 된다라고 소견서를 받았다라고 해요. 다음 소식은 포그바는 무리뉴에게 자신이 차별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을 알아볼 것이라고 합니다. 포그바는 현재 무리뉴가 자신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다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평가받고 싶고 포그바 측은 그를 영입할 다른 팀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맨유 측은 19개월 만에 포그바가 새로운 이적료를 세우려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그들은 이전에 디마리아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이올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포그바의 좌절감에 대한 첫 신호탄이라고 하며 포그바는 예전에도 맨유를 떠나 유벤투스에 합류했던 적이 있고 라이올라는 그를 이적시키려면 큰 이적료와 큰 주급을 줄 곳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레알과 연결되어 있지만 레알의 우선 목표는 첼시의 아자르와 쿠르투아이며 데이아는 맨유에 잔류할 것으로 보이고 무리뉴는 첼시 경기를 앞두고 포그바와 한 설전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휴 참 불화의 씨앗이 불꽃이 꺼질 기미를 보이질 않나 도대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다음 소식은 아스날은 2,500만 유로 한화 335억 원의 가치를 가진 다니엘 루가니를 여름에 데려오기 위해 주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스날은 유벤투스의 젊은 수비수인 루가니를 여름에 335억의 가격으로 영입하고자 하며 루가니의 에이전트에 따르면 루가니는 프리미어 리그를 포함한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잘 뛸 수 있는 레벨의 선수이며 그는 아직도 어리고 엘레강스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수비수이며 유럽의 다수의 명문 클럽이 그에게 관심이 있음을 다시금 알렸습니다. 아스날도 그 중에 한 팀이라고 이제 에이전트가 말했으며 실제로 몇 시즌 전에 정말 이적에 가까운 대화를 나눴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아스날이 루가니 측에게 공식적인 접촉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루가니에 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왜 밀란 만나서? 아이 뭐 아스날급이 밀란 정도 만나면은 그냥 뭐 그냥 이기겠지. 에휴,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네. 벌써 걱정하는 거요? 아, 괜찮아요. 고민하지 마. 밀란 지금 호구예요. 한 7경기에서 패가 없지? 아마? 지금? 거의 뭐 승 아니면 거의 승이야, 거의. 80% 승이고 20% 무. 패가 없어. 뭐 아스날도 패가 없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아스날. 포그바 요즘 왜 이러냐고? 그냥 뭐 못하는 거에 왜 이러는 게 어딨어요. 그냥 못하는 거지 뭐. 아 오늘 유로파리그는 조금 이제 워낙 그 3대5로 이기고 왔으니까 원정에서 좀 편하게 갔나 보지. 좀 무리뉴가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았을까? 아, 뭐 무리뉴 모르겠어요. 그 포그바는 좀 더 사실 적응을 해야겠지. 뭐 포그바가 무리뉴 밑에서 뛸 마음이 정말 있으면 뭐 수비적인 전술을 쓰던 뭐 어떤 전술을 쓰던 일단은 음 일단 적응해야죠. 본인이 어쩌겠어요. 감독이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맞춰서 해야지. 본 스스로가 별 수가 없죠. 네. 뭐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포그바가 이렇게 좀 무리뉴랑 많은 거를 이렇게 좀 타협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타협을 해야지. 선수가 감독에게 맞춰야지. 감독이 선수한테 맞춰주면은 이거는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이상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1시간 거의 뭐 30분 넘게 축구 뉴스를 이제 또 가져왔는데 오늘은 정말 다양한 소식이 많았어요. 뭐 골키퍼들 뭐 재계약 관련된 소식, 뭐 돈나름 맞아. 오늘 유로파리그 이거 보여줄게요. 유로파리그 이제 16강 대진표. 라치오 대 디나모 키예프, 라이프치히 대 제니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체스크 모스크바 대 올림피크 리옹. 1차전이에요 이게. 3월 9일. 그 다음에 뭐 마르세유 대 빌바오, 스포르팅 대 빅토리아 풀젠, 그 다음에 이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대 황희찬의 잘츠부르크, AC 밀란 대 아스날. 아스날이 그래도 또 홈이 또 2차전이네. 아 널널하네. 괜찮구만. 왜 아스날 우승 가자. 화이팅. 아스날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스날 정도면은 그냥 이기겠지. 그냥 그때쯤 되면은 뭐 근데 모르겠다.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밀란이 팀으로 보면은 이제 네임빌려 가지고 있는 게 좀 크니까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러시아 원정 안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밀란 만나나 마르세유 만나나 빌바오 만나나 뭐 돌문 만나나 막말로
러시아 원정 가는 거보다 뭐 라이프치히 만나 라치오 만나나 밀란이 뭐 그렇게 달라?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달라? 그냥 뭐 만날 팀 만난 것 같은데 굳이 뭐 제 기준에선 뭐 엄청나게 막 뭐 운이 안 좋거나 그런 생각 잘 안 들어. 오히려 러시아 원정도 안 가도 되고 2차전도 그 홈에서 하고 좋잖아요. 너무 약간 지금 그 아스날 팬분들이 좀 죽고 들어간 것 같아. 고개 숙이고 그럴 필요 1도 없는데 잘 준비하면 되죠. 준비하면. 오늘 이제 축구 뉴스 한 거는 뭐 간단하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뭐 산체스 관련 또 골키퍼 관련 살라 관련 그다음 음바페가 뭐 프랑스 그 대통령과 뭐 식사 자리에 있었다. 밀란 관련 뉴스, 로베르토 재계약 관련, 뭐 콘도그비아 뭐 돌아가기 싫다라는 뉴스랑 그다음 라모스 내가 라리가에서 제일 더티해. 그다음에 뭐 레비 에이전트 바꿨다. 뭐 바르셀로나 소식. 뭐 다시금 뭐 인종차별적 챈트가 또 있었고 그다음에 로베르토가 후배들에게 전한 소식도 있었고 뭐 살라 피치앤 칩스 먹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리버풀 젤린스키 이적설도 있었고 뭐 FC 서울 유니폼 발표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토비가 토트넘에서 이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과 뭐 재계약 관련된 것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있었죠. 못 보신 분들은 다시금 이제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거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녹방 보시면 되고요.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 등록해 주시고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녹방과 생방송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오늘 뉴스를 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코딩해서 바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